예, 오늘 첫 순서는 미국으로 갑니다.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 바이든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됐습니다. 미국이란 국가가 세계에 끼치는 영향, 또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큰 게 현실이니까요.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. 자,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워싱턴 연결해 보고요. 이어서 정세현 수석 부의장도 만나보죠. 워싱턴에 있는 CBS 권민철 특파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. 권민철 특파원 나와 계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워싱턴입니다. 예. 지금 모든 취임식은 다 끝난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예. 정말 다행스럽게도요, 무탈하게 끝났습니다. 일단 행사가 다 끝났고요.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입주까지 지금 마친 상태고요. 네. 방금 전에 백악관에서 15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. 그게 이제 파리 기후협약이며 WHO며 이런 데에 서명한 거군요. 다시 가입한다고. 네, 그렇습니다. 트럼프의 정책을 다 뒤집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. 네.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취임식이 잘 치러질 거냐 이런 걱정이 사실 많았거든요. 네, 네. 저기 2만 5천 명 주 방위군들 예. 이제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? 예. 이 사람들 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실탄을 소지를 하고 또 이 중무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서 정말 테러리스트로 돌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 스크린을 다 마쳤고 또 그 가운데서 한 16명 정도가 좀 의심된다 해서 이제 업무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치러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찌됐든 탈 없이 완전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. 그래서 미국 사회가 좀 크게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주 방위군들도 다시 검색을 했어요. 이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테러리스트 숨어 있는 게 아닌가? 실제로 2명이 그중에서 2명이요. 예. 그 극렬 극우주의자들로 좀 보인다. 그러니까 극우 단체와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. 이런 발표까지도 있었습니다. 그렇군요. 사상 검증까지 다 마치고 그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취임식을 마쳤다. 평소 같으면 수십만 인파가 몰렸어야 될 광장에 깃발만 휘날리더라고요. 예, 오늘 나중에 이제 공개 영상을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여러모로 비현실적인 그런 풍경들이 좀 많았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백악관 그 아래쪽으로요, 동서로 좀 길게 뻗은 공원이 있습니다. 이게 한 30만 평 정도 되는 크기인데 통상은 여기가 이제 그 인파들로 가득 찼었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인파들 대신에 전부 다 성조기가 이게 꽂혔습니다. 멀리서 볼 때는 오늘 바람 때문에 이제 성조기가 많이 흔들려서 인파들이 마치 이제 성조기를 흔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는 그런 모습도 연출됐었고요.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진짜 그러네요. 이렇게 멀찌감치서 찍은 거 보니까 사람들이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. 국기를. 네네. 그런 모습. 그리고 취임식 이제 시작할 때 좀 이 진눈깨비도 좀 내렸었습니다. 상당히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는데 어제가 이제 코로나19 사망자가 40만 명이 넘는 날이었거든요. 이제 그 바이든 임기 하루 전에 이제 40만 명이 넘어서 상당히 좀 침통한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오늘 무슨 레이디 가가라든가 제니퍼 로페즈 같은 이제 팝스타들도 이렇게 그 미국 국가를 이제 부르기 위해서 무대에 이제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때만 좀 환호가 들렸고 대체로 좀 조용하고 정숙한 분위기에서 이제 취임식이 진행이 됐었습니다. 워싱턴은 그렇고 미국이 워낙 크니까 곳곳에 어디에선가 시위를 한다든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까? 제가 오늘 취임식에 전반적으로 가까이서 보느라고요. 다른 지역은 지금 미처 보지는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방위군들도 다 전개가 됐고 또 50개 주에 있는 주 의사당들을 상대로 트럼프주의자들, 극렬주의자들이 이제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첩보들이 FBI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계가 좀 많이 오늘 삼엄했을 겁니다. 그렇군요. 첩보들이 수집이 돼 있는 상태. 그런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 하지만 아직은 좀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네. 그나저나 트럼프 전 대통령 떠나는 날까지 아주 그냥 떠들썩하게 떠났다면서요. 네. 오늘 그 취임식에 보통 주연하면 신임 대통령이고 그 조연하면 이제 전직 대통령, 트럼프 대통령이 조연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오늘 아침 8시 한 15분 무렵에 이제 백악관을 방을 뺐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전용기를 타고 저기 백악관에서 한
그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헬기 타고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공군기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조촐하게 이제 환송 행사를 거친 다음에 자기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로 떠났습니다. 전반적으로 그 트럼프의 불참은 이미 예견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고별사를 하든 아니면 어떤 그 대중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이 바이든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린 적이 없거든요. 그 정도로 본인은 바이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오늘 역시도 그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의지를 발산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입에 올리지 않고 갔다. 이게 참 하여튼 뭐 대단해요. 나쁜 의미로 대단하고 그리고 떠들썩하게 떠났다, 막 자화자찬하면서 떠났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까? 오늘 사실 백악관 안에서는 그 평소와 달리 어떤 지지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. 예. 다만 이제 그 공군기지 비행기에 오르기 타기 전에 들렸던 공군기지에는 일부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. 거기서 한 10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 잘 사시고요. 어떤 형태로든 제가 돌아오겠습니다.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네. 지금 트럼프의 어떤 국민 지지도는 굉장히 낮다는 것은 아마 한국에서도 뭐 소식을 들었을 텐데 네. 그 소식과 약간 다른 그런 분위기도 여기에 없지가 않습니다. 여론조사를 돌려보면요. 네. 이 공화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옵니다. 이게 무슨 공화당에서 또는 백악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MBC라든가 또 NPR 같은 이 유수의 이 공영방송사들이 하는 여론조사거든요. 네네. 이 여론조사 보면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역사에서 이 당신의 가장 제1번 대통령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공화당원들은 76%가 트럼프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. 그래요. 76%가. 예.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 컴백하겠다, 컴백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남기고 갔다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그 말씀이세요. 예. 사저 정치가 아마 본격적으로 펼쳐질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저희 미국에 있는 저희 이제 특파원 아니겠습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언론사들 기자들 같은 경우 이른바 마크맨이라고 보통 유력 정치인들 이렇게 전담한 기자들 있거든요. 이 마크맨들도 일부 플로리다로 이주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바이든 정부 얘기를 좀 해보죠. 바이든 정부의 주요 인사들 속속 꾸려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눈에 띕니까? 권민철 특파원. 지금 35명 정도의 주요 포스트가 이제 채워졌는데요. 네. 여기에 지금 흑인이 5명이고 또 이민자 또는 유색인종 출신이 9명이고 네. 여성은 17명이고 여성이 17명이면 35명 가운데 정확히 한 절반이죠. 예. 미국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보통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내각도 미국처럼 보이도록 자기가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 번 말을 했었거든요. 미국처럼 보이도록 지금까지는 미국처럼 안 보였다는 거예요? 트럼프 내각은? 예, 물론입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성을 50% 채웠고요. 흑인이 5명입니다. 35명 가운데 5명은 한 14, 5% 되죠. 미국의 전체 인구 중에 흑인이 차지하는 구성이 15%입니다.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이 흑인 구성, 여성 구성을 맞춘 거죠. 자,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가지고요.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한 인물을 좀 지목해 주신다면 미국 현지에서 보기에. 물론 토니 블링컨 그 국무장관을 꼽아야 될 겁니다. 이분과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통 여기서 설명을 할 때 No daylight between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. No daylight between? 이게 무슨 소리죠?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이 햇볕이 파고들 만한 정도의 빈틈이 없다. 그 정도로 긴밀하고 친하다. 복심 한마디로. 알터 에고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20년 가까이 이제 보통 업무를 분자를 했고요. 그래서
바이든이 늘 친구로 부르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강력하게 대외 정책을 주도를 할 것이다라는 그 관측이 지배적이고요. 이번 국무부 인사 때도 어떤 미국 행정부에서 에이스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국무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. 그러니까 인사까지도 블링컨 장관이 주무르면서 어찌됐든 진영을 완벽하게 블링컨 체제로 갖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대외 정책이라든가 네. 한반 대북 문제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no daylight between 바이든과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사이에는 빛도 파고들 수 없다.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. 여기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블링컨이 앞으로 끌고 갈 대북 정책의 방향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. 이 이야기를 잠시 후 정세현 전 장관과 해보죠. 권민철 특파원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미국이었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. 트위터, 페이스북, 레인보우 게시판, 그리고 단문 50원,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,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,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.